네, 이번 주는 중호 앵커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생겨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중호의 마켓뷰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자, 어제 시장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네. 미국 시장은 3일 연속해서 이렇게 올라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때 커플링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죠. 네. 이럴 때도 디커플링이 아주 심하게 돼서 예. 오늘은 올라가야죠. 오늘은 좀 올라가야죠. 디커플링이 아니고 커플링이 되도록. 커플링. 네네. 근데 어저께는 수급이 대한민국 시장은 수급이 워낙 컸고요. 매크로라든지 그 중동의 사태도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초반이긴 하지만은 극단적인 것보다는 그 반대 해석이 주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오늘 마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겠는데 어제처럼 LG전자처럼 좋은 실적이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지 그것이 관건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전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은 전쟁 이야기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전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뭐 이제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확전 가능성보다는 뭐 다른 시장적인 요소 뭐 채권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란의 제재 강화 가능성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스탠스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단기에 끝낸다. 보복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하마스가 완전히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단기로 끝낼 수 있으면 이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뒷배를 좀 봐준다는 건 뭐하지만 한국만 갖다 놓고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 하는 거 가만히 지켜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지션은 확실합니다. 얼마나 단기에 끝나느냐. 민간인 사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란의 반응인 거죠. 이란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 아니고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해서 빌미를 주면은 이란도 뭔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속마음은 그런데 겉으로는 미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사태가 어떤 소비 노이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향점을 볼 것이냐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좀 가까워지려고 최근에 해오고 있었죠.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란도 미국이 좀 꼬드겨갖고 핵 협상도 해가지고 과거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향점이 유효하다면은 지금 이 사태는 하마스로 인한 노이즈, 좀 빅 노이즈고 서프라이즈 노이즈만 그걸로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큰 방향성이에요. 시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 하고 그 가능성, 노이즈보다는 지향점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아마도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그 페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있는 금리는 인상을 못 시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국채 금리가 그럼 이것이 장기화돼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을 일단 국채 금리 내려간 걸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끝난다면은 지향점으로 간다. 관계는 회복하는 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빅 노이즈다. 그렇게 되고 다시 매크로적으로 인플레 우려에 대한 치고받고 하는 걸로 다시 돌아올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4.5, 4.4 어떻게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려가는 원인이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흔들어진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국채 금리 내려가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국채 금리 반락한 거를 이틀 갔다서 지속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핵심은 이게 노이즈냐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트랜지션이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노이즈에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좀 굉장히 분석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특히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됐던 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단기에 끝내고 싶어한다. 그러면은 단기에 끝날 명분 또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 이게 무조건 단기에 끝낸다가 목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은 가자지구의 통제권 정도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마스가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마스가 가자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자에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터미네이션 시키는 목표가 전부 다 죽이는 거냐? 이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에는 그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밀집된 거에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230만 명이 살거든요. 우리 그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이에요. 거기서 아랍인 빼면 700만 명인데 7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까지 해치게 되면은 정도를 넘어가면은 사우디도 완전히 이스라엘 편만을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중립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는 크로스 더 라인 안 하는 상태에서의 가시적으로 핵심적인 사람들 처형하고 완전히 통제권 잡고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 길어야 11월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 장기화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상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일부 뇌피셜은 이게 모사드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런 그 징조 뭔가 something big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사전에 통지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The Times of인가 The Financial of Israel에서 보도에 하면은 이집트를 소스로 해가지고 이미 경고를 줬는데 모사드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예전에 북풍 비슷한 거로 그런 썰도 있거든요. 아, 국내 이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네타냐후 정부에서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필요하죠.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일 사태가 장기화돼서 연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못 하고 그걸로 하면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왜 국채가 수익 내려간다는 것은 국채밖에 살 게 없다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국채 수익이 내려가는 것이 국채밖에 살 수 없다 살게 될 것이고 그럼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걸로 해서 금리를 못 올라간다면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화되는 것은 유가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90불, 95불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그거는 아까 말한 건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란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이란한테 도와준다는 것은 뭐 그다음에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서 들썩일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가 아주 크게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일단 그거가 연말 연초에 나쁘게 반영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게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연초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저하고 뭐 이렇게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은 너무 그 괴리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작년 연말에 혼자 살았을 때 연초에 그 어떤 방송을 해서 상중 하중을 얘기했거든요. 상중 하중할 때 제 목표가 2,580이었어요. 80인가 2,070. 그리고 올해 중반에 2,070 갔을 때 이제 오바다 2,000까 넘어가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상중 하중입니다. 이 전쟁 사태 없고. 그러면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조금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지금도 상중 하중이에요. 그럼 2,400에서 2,600입니다. 그럼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기회일 수 있죠. 참 이것이 그 전쟁이 장기화돼서 경기 침체가 아주 크게 온다. 이런 경우를 제한한다면 2,400에서 많이 코스피가 빨리 확률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 반등, 삼성화이닉스 실적 위주로 반등하면은 3분기, 4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아마 2,500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 가는지는 다시 또 근본적으로 이익이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지수들 나오는데 일단은 뭐 물가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고 있고 연준에서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미 어저께 오늘 발표 아닌 발표를 해버렸죠.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했으니 물론 PC가 그런 걸 뒷받침해주면 더 좋은 거죠. PC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PC, 그래서 코어 PC를 하는데 그거는 지난달에 4.3인가 얼마였는데 4.1였는데 4.12 사이로 내려갈 걸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준수하게 나오면은 별 이상은 없을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페드 워치를 보면은 내년에 원래는 6월, 7월에 금리 인하를 살짝 좀 보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동발 악재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이벤트, 네, 어제 나왔던 LG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오늘 나올 삼성전자 잠정 실적입니다. 자, 어제 그러면 저희가 LG전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조 7,139억 원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9,967억 원을 찍었는데요. 일단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다시피 발표되기 전까지 미직지긴 하다가 발표되고 4%, 5%, 6%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원래 시장에서 기대한 것이 8천억 초반, 8천억, 8,100억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700억, 9,900억 나왔으니 9,900억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 몇 % 올라간 거잖아요. 매출이 늘진 않았어요. 매출이 예상보다 더 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높아졌잖아요. 뭐 넘었으니까 이 9,900 몇백억 중에서 LG 이노텍 연결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LG 이노텍이 아마 1,500, 1,600억 하니까 빼고 나면 6,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진이 많이 올랐어요. 파지티브한 겁니다. 네네. 이 파지티브한 게 4분기도 이어지면은 4분기가 보통 3분기 대비해 한 3천억 이상 빠지거든요. 가전이 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 빠지는 게 별로 안 빠질 소지가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주가가 최근에 한 23%, 2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데다가 실적은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것이 4분기에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고요. 시장에서 바라는 이런 겁니다. 네네. 이렇게 생각보다 좋아야 돼요. 얼마나 지금 경기 매크로 때문에 안 좋다 하잖아요. 마진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가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근데 가전도 마진이 한 5%인데 아마도 6% 후반 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왜? 마켓셔가 늘어났어요. 다른 네. 빌트인 가전 이런 거 잘 나가고 또 중요한 거는 그것만큼 의미는 아니지만 전체 이익 9천 몇백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봤는데 한 13%로 점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장이죠. 인포테인먼트인데 이게 보통 1, 2% 많아야 3% 안 되는 마진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회사가 그 브레이크다운 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한 5% 나왔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이 정도 30%가 아니라 5% 나왔다면 4분기도 그게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4분기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익에 대한 가정이 3조 중후반이 아니고 4조 정도 될 수 있고 그걸 연장하면 내년도도 4조 1,000이 아니고 4조 한 5, 6천원 이상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내년 기준으로 PER은 8배, 9배 이하로 되고 PBR은 ROE가 한 10% 될 수 있는데 1배가 안 되니까 여전히 목표 주가 15만큼 아니더라도 지금 10만 원 정도 올라 반등한 이 정도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네. 다만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말릴지 모르지만은 퀄리티적으로 마진을 하게 된 마켓쉐어 늘어난 거하고 새로운 전장 사업에 대한 컨피던스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 주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LG전자 어제는 7% 강세로 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사거래일 만에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를 회복한 거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업사이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더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매크로가 이런 게 없으면은 네. 한 2, 3일 계속 가도 되는 건데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단기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가 10만 원 안착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가전 쪽에 전체 업황이 돌아서거나 수요가 막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PC 쪽에서는 시장이 조금 더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PC가 반도체에서 과거에 80% 차지하다가 20년 전에 지금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장 약한 고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건 맞는데 그게 진정으로 사람들이 안 살 거 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고를 워낙 PC 만드는 업체에 재고를 줄여놨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너무 바닥을 쳐서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재고를 축적하는 시기가 11월 달쯤 있는데 네네. 이래서 늘어난 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바닥은 쳤다라는 분위기는 PC부터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삼성전자로 넘어가 볼 텐데요. 3분기의 잠정 실적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시장 컨센이 매출이 68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2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오기로 했던 잠정 실적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이거든요.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사실 추석 전으로 컨센서스가 많이 바뀌었어요. 추석 전에 이미 1조 8천억대로 내려왔고요. 아까 2조라고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여러 추정한 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천천히 1조 8천 내려왔고 추석 직후니까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발표 어떤 애널리스트가 한 거는 1조 5천까지 나왔어요.
나와 있고 위스퍼 넘버는 1조 2천억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네. 이런 걸 나와봤을 때 실제 무슨 넘버가 나오든 간에 실적이 그다지 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전분기에 7천억 정도, 6,700억 흑자였기 때문에 계산되는 건 많거든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기준을 드린다면 1조 5천억 이상만 나오면은 아주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1조 한 7, 8천억 나오면. 네. 근데 막 진짜 1조 5천억 이하 나오면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가 가격이 조금 반등, 매우 느리지만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마 바이온 위크니스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IR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쇼크를 어느 정도 마사지? 배려를 하기 배려. 위해서 배려죠. 예, 좋은 혹시 말씀입니다. 밀었다라고 그런 그럴 수도 의혹들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향후 실적가를 주요 네. 변수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3분기 실적이 1조 5천이고 1조 28억 간에 4분기 실적은 그럼 100% 2조 3조 가느냐 이거잖아요.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기대치는 3분기가 한 1조 8천억 정도 봤을 때 4분기는 한 3조 정도 플러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 플러스 되는 건 반도체가 개선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3조 정도라도 플러스 되느냐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 발표를 마지막 컨퍼런스 콜을 하는 10월 마지막 날까지 현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 5%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회사의 가이던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보수는 삼성하이닉스 둘 다 그나마 한국 주식에서는 지금 가장 안전하긴 한데 미래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를 가지려면 10월 말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그 친구들의 보이스를 들어봐야지 네네.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위크하면은 이거 왜 안 가지? 그럴 때 조금씩 주워 담는 이런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10월에 이제 투자 전략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렴해진 사이클 주식이냐, 아니면 비싸지만 기술 성장주냐라고 하는 일단 뭐 가장 고전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쟁 이것이 단기에 끝난다고 확신이 들면은 그때는 많이 떨어진 성장지를 일부 줍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기는 아까 처음에 그렇게 제가 희망을 섞인 거를 얘기했고 주시장에서 그 국채 금리가 내려가긴 했는데 그 경기 침체로 내려갈 정도로 갈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전반적인 거는 스탠스는 10월 말까지는 보수로 잡아라. 그다음에 갖고 있는 주식 돈의 한 반만 투자해라. 그 반도 상저하고가 아니고 상고하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용두삼이 아침장 좋았다고 오후에 빠지고 저게 말씀드리는데 사고 싶은 거에 20-30%만 아침에 사고 아무리 싸 보여도 그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 변동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갖고 운영하시길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네네. 그리고 반도체 섹터 특히 좀 집중해서 네. 투자 전략을 꼽아주시죠. 반도체는 소부장제 얘기하는데요. 소부장제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레벨에서 한 10% 정도 상승한 다음에 안정화된 다음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안 좋으니까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투자는 모든 업체한테 해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공정에 투자를 하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만 이렇게 좀 추려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보니까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삼성증권에서 반도체 소부장제에 대한 리포트가 좀 빅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언급한 업체들이 보니까 뭐 HPSP, 뭐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주식이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이오테크닉스나 HPSP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나 많이 안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리포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시고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나오면 그 리포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명불허전 저희 김장렬 본부장님의 투자 전략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